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저번 주에 익혀놨던 거 다시 한번 복습을 해볼게요. 자, 첫 번째 문제를 보시면 부동산은 인플레이션 발생 시, 즉 물가가 오를 때 자산 가치의 하락을 방지하는 기능을 갖는다. 맞는 말이죠. 이걸 부동산 투자의 장점 중에 하나가 인플레이션 해징 또는 해지라고 하거든요. 근데 인플레이션 해지라고 하는 건 물가가 올라가면 돈 가치가 떨어지는 거 아시죠? 이럴 때 화폐로, 즉 돈으로 자산을 보유하게 되면 자산의 실질적인 가치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런 경우, 즉 물가가 오를 때 돈이 아닌 부동산 등의 실물로 자산을 보유하게 되면 자산 가치가 내려가는 걸 막을 수가 있다는 장점 또는 기능을 인플레이션 해징, 또 우리말로 바꾸면 구매력 보호의 장점을 갖는다라고 배우신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1번은 옳은 지문이에요. 자, 2번 문제 볼게요. 지렛대 효과라고 했는데 이 지렛대를 영어로 뭐라고 해야죠? 레버리지라고 하죠. 그래서 레버리지 효과란 타인 자본을 활용, 조심하세요. 남의 돈을 이용하는 게 지렛대입니다. 그래서 전액 자기 자본, 전액 지분 투자, 우리말로 바꾸면 내 돈만으로 투자하면 처음부터 지렛대 효과는 발생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랬을 때 자기 자본 수익률을 높이는 효과이므로 전액 지분 투자할 때는 중립적 지렛대 효과가 발생한다라고 했는데 우리 지난주에 뭘 배웠어요? 지렛대 효과의 유형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정의 지렛대, 두 번째 부의 지렛대, 세 번째 중립적 지렛대인데 정이 됐건 부가 됐건 중립이 됐건 지렛대는 누구 돈이라고요? 남의 돈, 타인 자본 맞죠? 그럼 전액 내 돈만으로 투자했다면 정이든 부든 중립이든 지렛대 효과 자체가 발생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2번은 틀린 지문이에요. 자, 3번 문제를 볼게요. 부채가 많을수록 그랬어요. 자, 부채는 네 글자로 바꾸면 타인 자본이고 두 글자로 바꾸면 부채, 또 한 글자로 바꾸면 빚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남의 돈을 많이 끌어올수록 채무 불이행, 빚을 갚지 못할 위험 및 파산 가능성이 커지는데 이를 사업상 위험이라 한다. 틀렸죠. 금융상 위험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부동산 투자의 위험을 배우실 때 경금법인류 기억나요? 또는 사금법인류? 그때 금이 뭐였죠? 금융상 위험이었죠. 금융상 위험의 핵심은 채무 불이행 위험이라고 말씀드렸던 기억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사업상 위험이 아니라 금융상 위험 또는 좀 더 예쁜 말로 바꾸면 재무적 위험이다 라고 말을 바꿀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문장을 좀 바꿔볼게요. 지금 이 지문에서는 부채가 많을수록 그러지 않았습니까? 이걸 좀 예쁘게 바꾸면 대부 비율이 커짐에 따라. 그럼 대부 비율은 대출 비율이거든요. 그럼 대출 비율 또는 대부 비율이 커진다는 건 그만큼 남한테 돈을 많이 빌려온다는 말과 같은 말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럼 이런 말도 가능할까요? 타인 자본의 비중이 커질수록 타인 자본의 비중이 커진다는 말이나 대부 비율이 증가한다는 말이나 부채 비율이 커진다는 말이나 남의 돈을 많이 끌어온다는 말이나 부채가 많다는 말이나 전부 같은 말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제가 왜 이렇게 여러 가지 말을 바꾸느냐? 이 중에 어느 한 가지만을 외우시는 분들은 똑같은 말인데도 다른 말 가지고 문장 만들면 못 들어봤다. 이런 식으로 당황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3번 지문도 틀린 문장입니다. 자, 4번 볼까요? 위험 혐오적 그랬는데 위험 혐오적이란 말을 다르게 바꾸면 위험 회피적 이렇게 말을 바꿀 수 있죠. 이런 경우는 제목 그대로 해석해 보면 투자자 입장에서 가급적 위험이 작은 투자 대안을 선택한다. 위험이 큰 투자 대안을 피하고자 하는 투자자 유형을 위험 회피적이라고 말해요. 근데 사람들이 전혀 위험을 감수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한다? 잘못된 겁니다. 무슨 말이냐? 여러분, 우리 지난주에 뭐 배웠어요? 위험에는
체계적 위험과 비체계적 위험이 구분된다고 배웠던 기억이 있죠. 그럼 체계적 위험은 투자자 입장에서 피할 수 있어요, 없어요? 피할 수가 없어요. 제거 감소시킬 수가 없는 거 맞죠? 그러므로 위험 회피적 투자자라 할지라도 감수할 만한 유인책이 있거나 피할 수 없는 체계적 위험은 이를 감수하겠다는 의미다라고 배웠던 기억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여기서 보면 전혀 위험을 감수하려고 하지 않는다. 이 말은 비체계적 위험뿐 아니라 체계적 위험까지도 피하겠다. 이런 의미가 되지 않겠습니까? 따라서 문장 자체가 성립할 수가 없기 때문에 틀린 지문이죠. 자, 5번 볼까요? 위험과 수익은 서로 반비례 관계. 이미 틀린 거 보이죠? 자, 위험 수익의 비례 관계를 위험 수익의 상쇄 관계라고 한다는 거 기억들 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반자가 빠져야 되겠죠. 그래서 위험과 수익은 서로 비례 관계를 가지고 있는 바, 이를 위험 수익의 상쇄 관계라 한다라고 해야 됩니다. 자, 6번 문제를 볼까요? 모든 부동산에 영향을 주는 피할 수 없는, 자, 이미 끝났죠. 피할 수 없는 위험은 체계, 비체계. 체계적 위험인데 비자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틀린 지문이죠. 자, 7번 문제입니다. 최선의 포트폴리오를 선택한다는 것은 분산 투자를 함으로써 체계적 위험을 제거하는 것을 말한다 그랬는데, 여러분 포트폴리오가 분산 투자인 거 맞고, 분산 투자의 목적은 비체계적 위험의 제거 감소의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포트폴리오 분산 투자 이런 거 몰랐다 치자 이거예요. 분명히 앞에서 뭐 배웠어요? 체계적 위험은 시장 상황과 관련된 위험이고, 그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위험 그랬잖아요. 만약에 포트폴리오라는 분산 투자 기법을 통해서 체계적 위험을 제거시킬 수가 있거나 줄일 수가 있다면 체계적 위험이란 말 자체를 성립할 수가 없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어떠한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그 위험을 줄일 수가 없으니까 체계적이란 말을 쓰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죠? 조심할 건 무조건 분산 투자, 포트폴리오 하더라도 비체계적 위험을 제거 감소시킬 수가 있는 것이지, 체계적 위험에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한다라고 배웠던 기억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틀린 지문이고요. 자, 8번 볼게요. 부채 서비스액이란 부채, 빚에 대한 원리금의 상환액, 원금이자를 합해서 빚 갚는 금액이죠. 을 의미하며 전액 지분 투자, 자, 전액 내 돈만 투자했어요. 빚 있어요, 없어요? 빚이 없으면 갚을 게 없잖아요. 그럼 원리금 상환액 자체가 없는 거니까 부채 서비스액은 0이 된다. 맞는 말이죠. 그래서 8번은 옳은 지문입니다. 자, 9번 문제 볼게요. 가능 총소득 그랬는데 그 가로 요거 제가 조라는 말로 썼잖아요. 근데 원래 이게 일본식 표현이라 자주 나오진 않지만 옛날 분들이 시험을 낼 때는 여전히 조소득이란 말이 나오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총소득과 조소득은 같은 말이다. 일단 이해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가능 총소득은 다른 말로 잠재 총소득이란 말을 쓰기도 해요. 얘는 임대를 통해서 얻을 수는 최대한의 수익 맞고요. 단위당 임대료에 임대 단위수를 곱하여 그 값을 구한다. 맞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컨대 투자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이 어떤 상가라면 상가 내에 점포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점포수가 10개라면 그 점포수 10개 곱하기 점포당 임대료 해 주시면 그 점포 임대함으로써 상가 임대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최대한의 소득이 얼마인지를 알 수가 있는 셈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9번은 옳은 지문이죠. 자, 10번 문제입니다. 기대 수익률이란 투자 대상 내부로부터 예상되는 수익률로서 잠깐 끊을게요. 여러분, 기대 수익률은 우리가 투자 대상, 투자의 대상이 되는 그 부동산으로부터 예상이 된다는 점에서 내부 수익률이라고 말할 것이고, 이미 발생한 수익이 아니라
발생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사전적 수익률에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이 내부 수익률은요, 그 어떤 투자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기 때문에 객관적 수익률입니다. 그에 비해서 여러분, 지난주에 투자자가 원하는 최소한의 수익률을 요구 수익률이다라고 배운 기억이 있죠. 근데 상식적으로요, 투자자마다 원하는 수익률이 같아요, 달라요? 그러므로 요구 수익률은 주관적 수익률인 것이죠. 아시겠죠? 여기 보시면 투자자마다 다르기 때문에 주관적이다. 이 부분은 요구 수익률을 의미하는 것이고 기대 수익률이 아닌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문장은 잘못된 지문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지난주에 배웠던 내용 복습을 해 보았습니다.